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보험멘탈 강사 윤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가 이렇게 계속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정말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노후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씩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노후에 대한 대비로 당연히 연금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자, 연금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아, 그렇죠.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자, 무엇보다도 자,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치료비도 걱정이겠지만 특히나 고동조차 불편한 상황이 생기다 보면 바로 간병인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간병인을 쓰다 보면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진짜 이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자, 간병인 보험 그리고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가실까요? 자,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보시면서 실제 우리 주위의 간병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환자, 보호자 모두 정말 수렁으로 빠지는 간병지옥. 자, 간병지옥, 간병파산. 남 얘기가 아닌데 대책이 뭘까? 간병비만 한 달에 400만 원. 자, 자녀 탓에 급여화는 또 제자리다. 자, 이 미친 수준의 간병비. 과연 간병지옥 대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자, 간병파산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병파산. 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간병을 하다 보면 수술비와 간병비로 파산한다는 말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통 내가 뭐 암에 걸리든 아니면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리더라도 기본적인 건강보험 정도는 준비가 돼 있으시잖아요. 특히 뭐 실비도 있으시면 내가 병원비 정도는 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문제는 내가 거동조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간병인을 두셔야 되죠. 간병인을 만약에 가족 중에 간병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간병하다가 서로 가족끼리 다툼, 불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간병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간병인을 쓰면 보통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간병 비용이 나오고요. 자, 15만 원 만약에 풀로 하루 써서 한 달에 쓰면 얼마입니까? 30일? 450만 원이에요. 정말 간병비 마련하려고 내가 월급이 45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뭐 대리 알바 여러 가지 수많은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정도로 이 현재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어려운 시국이죠. 자, 치솟는 간병비. 자, 물가에 비례해서 간병비도 계속 오른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간병비 500만 원 썼던 분 사례입니다. 11% 폭등한 간병비가 무서운 진짜 이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근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화 코로나19로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있고요. 환자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안전망의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간병 파산에 접어드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데 자, 간병비는 빠르게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죠. 자, 고령화 사회의 심화로 간병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21만 외국인 간병인의 힘. 대만은 자기 집 요원이다. 자, 대만의 사례. 요양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보험을 돌봄을 제도화해서 노인 돌봄 문제에도 대응한다. 자, 국내 보험사는 간병비 보험과 간병인 보험으로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 생명보험사의 이제 치매 간병보험, LTC 보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간병인 보험, 손해보험사의 강점이 많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자,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그 간병인 사용일당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간병인 지원일당은 실제 병원에서 간병인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심각한 지금 현재 간병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아직도 혹시 간병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간병보험 가입하기도 어렵고요. 가입한다라도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 한 번 더 보시고요. 간병인 사용일당에 올해 또 이렇게 약관이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선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간병인 일당의 부정청구 방지하기 위해서 자,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병인 중개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했는데 일부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이제는 실질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경된 간병인 관련 약관도 이렇게 있는데요. 자, 간병인의 정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 사업자 등록한 자,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 확인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을 계기로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누구나 또 병치료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한 보험도 정말 잘 가입이 되셔야 될 거고 또 보험가입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간병 보험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만약에 15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간병 우리 가족 중에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고통이고 힘들겠습니까? 자, 간병인 사용일당 그리고 간병인 지원 또 요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등 이 간병보험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혹시 아직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하단에 연락처를 주시면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이타 강사 윤프로였습니다. 간병보험 꼭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